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원밴딩하고 투밴딩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의 지급 재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료를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25A 파이프고요. 강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110mm입니다. 110mm. 얘는 플레어 너트 세트. 자, 얘는 3구 분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얘는 외접용입니다. 외접용. 얘가 29파이짜리고요. 두께는 2T짜리입니다. 2mm짜리고요. 자, 얘는 내접용 엽전인데 내접용 강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2T짜리입니다. 2T짜리. 자, 그리고 2mm짜리 모세관이 있습니다. 2mm짜리 모세관이 있고요. 자, 여기는 8분의 3인치짜리 동관입니다. 130mm 정도 주어질 거고요. 자, 얘는 2분의 1인치 동관입니다. 2분의 1인치 동관은 410mm짜리로 잘라서 줄 거고요. 자, 용접봉이 있습니다. 용접봉은 철 용접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황동 용접봉입니다. 황동 용접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저희가 은납 용접봉이 있는데 황동 용접봉하고 은납 용접봉이 사실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습을 하다 보면은 색약이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황동 용접봉하고 은납 용접봉 구별을 못 하시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은납 용접봉은 금방 녹습니다. 황동 용접봉은 철하고 구리를 용접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 녹는 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가지고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지급되는 재료 목록이고요. 자, 우리가 실제로 이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구가 있습니다. 자, 밴딩기가 있습니다. 밴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는 8분의 3인치짜리 밴딩을 하는 밴딩기이고요. 자, 얘는 플레어링 툴에서 확관을 하고 동관을 확관하고 나팔관을 만들어주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다가 나팔관을 만들어주고 확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얘는 확관기에 집어넣는 툴입니다. 툴. 자, 얘는 나팔관을 만들어주는 툴이 될 거고요. 자, 30cm 철자가 있습니다. 30cm 철자가 있고요. 둥근 원형 줄이 있습니다. 둥근 원형 줄이 있고요. 자, 동관을 커팅하는 동관 커터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나중에 플레어 접속에서 꽉 너트를 조여주는 볼트 너트를 꽉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스패너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치수를 체크할 때 사용되는 네임펜입니다. 유성펜이니까 무성펜 있죠? 유성펜으로 네임펜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가늘고 편하게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료 목록에 해당되는 재료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에 대한 필요한 것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볼 때 내가 가지고 간 공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원밴딩 작업 순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나팔관을 만들고 확관하기입니다. 나팔관을 만들고 확관하는 거. 두 번째는 왼쪽 밴딩 쪽 밴딩 작업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원 밴딩 쪽 밴딩하기가 있고요. 자, 원 밴딩 쪽 밴딩하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25A짜리 파이프를 가져다가 체크를 하고 드릴 작업을 할 겁니다. 드릴 작업을 하고 나면 T 모형의 내접, 외접, 황동 용접을 하고 가져다가 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은납 용접하기를 할 거고요. 여섯 번째는 확관된 쪽에 플레어 너트를 조인 다음에 수평을 잡은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설명한 대로 처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나팔관 만드는 부분. 여기가 나팔관이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나팔관을 만들어 주고 얘는 확관하는 작업. 이게 첫 번째 작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 왼쪽에 있는 밴딩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밴딩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드릴 작업을 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2분의 1인치 짜리를 집어넣고 내접하고 외접하고 황동 용접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밴딩한 것들을 가져다가 은남 용접을 할 건데, 은남 용접의 순서는 보통 확관한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왼쪽 밴딩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쪽 밴딩한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나팔관 있죠? 나팔관 쪽에 그 모세관 연결한 부분을 찝어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T 모형의 밑에 쪽에 다시 찝어서 용접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3구 분지간에 이 부분을 용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여기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왼쪽 밴딩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른쪽 밴딩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네 번째는 T 모형의 작업을 하는데, T 모형의 작업을 하기 전에 드릴 작업을 해야 되겠죠. 드릴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은남 용접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철 용접, 내접, 외접이 있어요. 내접, 외접이 있고 황동 용접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은남 용접을 모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확관한 쪽에 용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 2분의 1에다가 3분의 8인치를 접속한 부분에 은남 용접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8분의 3인치 들어가는 은남 용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관을 찝어준 부분을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T 모형에 찝어준 부분을 용접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3구 분지관 있죠? 3구 분지관을 용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플레어 너트를 꽉 조인 다음에 수평을 잡은 다음에 확인해서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입각해서 제가 실제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후레아 접속에 나팔관하고 확관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후레아 접속이 양쪽에 있는데 나팔관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게 툴 세트입니다. 툴 세트에 보면은 여기 나팔관처럼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2분의 1인치를 확인해서 집어 넣어 줄 겁니다. 나팔관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나팔관을 만드는 작업인데, 우리가 이제 올라오는 정도를 여기서 올라오는 정도를 얼만큼 잡냐면 2mm 정도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mm라는 건 어떤 거 같으냐면 엽전이 2mm입니다. 엽전이 2mm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2mm에서 1.8mm가 가장 적합합니다. 맞추는 겁니다. 1.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해서 꽉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꽉 조여서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줄 겁니다. 꽉 조여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나팔관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2mm에서 1.8mm 정도 되게끔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를 나팔관으로 먼저 하기보다 확관기로 살짝 확관시켜 준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관기를 꽂았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턱에, 양쪽 턱에 걸어준 다음에 살짝 확관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제대로 원형으로, 정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나팔관을 만들 겁니다. 자, 교체하겠습니다. 나팔관으로 만들어주고, 체결을 해주고, 자, 체결됐지요? 자, 양쪽에 딱 걸쳐준 다음에 돌려줍니다. 일정하게 힘을 줘서 자, 됐고요. 자, 이렇게 보면 나팔관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얘를 풀러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후레아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쫙 당겨서 잠궈줄 겁니다. 자, 잠궈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 40mm라고 되어 있으니까 40mm를 체크하는데 딱 체결한 다음에 40mm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40mm가 되는 거고요. 동관 커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세게 집으면 동관이 찌그러지니까 좀 살짝 닿는다는 느낌에서 한 번씩 주우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40mm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모세관을 집어줘야 되거든요. 모세관을 집어넣어 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모세관이 몇 밀리냐면요, 여기서 보면 모세관이 30mm가 됩니다. 그럼 체크를 할 겁니다. 모세관을 30mm 체크를 하고요. 자, 30mm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찝어줘야 되는, 찝어주는 부분은 보통 10mm 정도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10mm 정도를 체크한 다음에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수평 바이스하고 파이프 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수평 바이스로 주로 하고요. 파이프 바이스는 에너지 기능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얘를 수평 바이스에 놓고 또이또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얘를 눌러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얘가 좀 볼록하게 올라오는 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가 아까 보면은 30mm니까 30mm 맞춰서 넣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쭉 눌러주면, 자, 자, 요렇게 하면은 찝히게 되겠죠. 여기가 30mm가 되는 거고요. 한 10mm 정도 했는데 찝어주는 거에 대한 치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10mm 정도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치수가 40mm에다가 확관한 부분이 10mm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팔관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2분의 1인치에 맞춰가지고 자, 몇 미리 올라온다 그랬죠? 2mm 올라옵니다. 2mm에서 1.8mm 정도.
자,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2mm)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얘를 꽉 조여주지 않으면 당기면서 밑으로 그냥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꽉 조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걸어주고 마찬가지로 확광기 가지고 리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팔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려서 턱을 먼저 맞춰주고요. 자, 맞춰주고 살짝만 원형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해주고 얘를 나팔관으로 다시 조절할 겁니다. 맞춰주고요. 자, 꾹 눌러줄 겁니다. 나팔관 만드는 겁니다. 됐고요. 자, 정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잘 만들어졌지요? 만약에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다시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집어넣어 주고요. 꽉 당겨 주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0mm에다가 10mm니까 50mm인데 확관하는 부분을 한 2mm 정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52mm로 체크를 할 겁니다. 52mm요. 자, 여기가 52mm 정도 됩니다. 52mm 정도 돼서 커팅을 해줄 겁니다. 자, 커팅을 했고요. 치수 한번 재보면 자, 확관하기 전까지가 40mm고요. 확관한 부분이 10mm 정도 되니까 52mm 정도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한 52mm 정도 되죠. 자, 확관하겠습니다. 확관. 자, 확관할 때는 우리가 나팔관 만들 때는 2mm 정도 올려주는데 확관할 때는 13mm 정도를 올릴 겁니다. 체크를 하고서 하시는 게 좋겠죠. 13mm 정도. 여기가 13mm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서 한 13mm 정도, 13mm 정도 체크해서 나팔관이 아니고 확관기를 꽂겠습니다. 자, 걸쳐준 다음에요. 자, 그대로 확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어 넣으면 돼요.
다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거의 다 들어갔죠? 살짝 남아도 되고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풀겠습니다. 얘를. 끝까지 올리면은 딱 풀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자, 여기에서 보면 치수 한번 재볼게요. 40mm에 10mm입니다. 40mm에 10mm. 자, 여기까지 40mm 하고 10mm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레아 접속 부분을 하는 부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관이 마무리됐고요. 이제 두 번째 왼쪽 밴딩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밴딩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얘가 3구 분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8분의 3인치인데 자, 볼게요. 두 번째 거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40mm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25mm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70mm고요. 여기서 쭉 밴딩하기 전까지는 200mm로 되어 있고요. 자, 다시 밴딩하는 부분 70mm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65m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mm, 125mm, 40mm, 125mm, 70mm, 200mm, 70mm, 65mm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치수를 정확히 좀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40mm입니다. 40mm. 근데 40mm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꽂은 상태에서 40mm예요. 자, 꽂아 있는 상태에서 40mm니까 자, 여기서 보면 꽂은 상태에서 40mm가 되는 겁니다. 꽂은 상태에서 40mm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밴딩기를 이용할 건데 얘는 8분의 3인치 밴딩기예요. 8분의 3인치 밴딩인데 저희는 L 밴딩을 할 겁니다. 0점 밴딩이 아니라 L 밴딩을 주로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된 부분이 L에 맞춰주는 걸 L 밴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업을 하는데 벌려주시고요. 자, 손잡이 있는 부분 잡고요.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께가 요 안에 들어가게끔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쫙 벌려주시고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자, 체크한 부분이 L에 맞추고 0을 맞출 겁니다. L을 먼저 맞춰주고 0을 맞춰줄 거예요. 자, 보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L을 맞추고 0을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L을 맞춘 다음에 0을 맞추는 걸 L 밴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안쪽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L을 맞추고 0이 맞춰져 있죠. 밴딩을 합니다. 자, 90도 밴딩이죠. 자, 90도 밴딩 딱 됐습니다. 풀어주시고요. 얘를 밀어주면 풀립니다. 자, 우리가 치수를 잴 때는 어떻게 재냐면 꽂은 상태에서, 그렇죠? 꽂은 상태에서 재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파이프 중간까지 재는 겁니다. 요렇게 재면 자, 꼭 집어넣어서 하면 40mm 이렇게 됐죠. 40mm를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40mm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125mm인데 125mm는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 파이프의 중간에서부터 125mm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125mm요. 이 파이프의 중간에서 125mm, 여기 있습니다. 125mm인데, 자, 125mm 체크를 한 다음에, 자, 동그랗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125mm 체크를 했는데, 방향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요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밴딩 해야 될 부분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아, 이쪽으로 밴딩을 할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 체크된 부분이 밴딩기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L밴딩입니다. L밴딩. 벌려주고요. L을 맞춰줄 겁니다. L. 자, L을 맞춰주고 0을 맞췄는데 밴딩 되는 부분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밴딩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밴딩을 한다면 좀 각도가 안 맞겠죠? 자, 요렇게 맞춰서 정확히 그대로 밴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90도죠, 90도. 90도까지 딱 들어와서 이렇게 밀어주면은 풀릴 거예요. 자,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가 몇이냐면 70mm에 70mm 체크하겠습니다. 자, 70mm 체크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맞춰줄 거예요. 밴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맞춰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밴딩 되는 쪽이 이쪽이에요. 밴딩 되는 쪽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아, 얘가 밴딩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 라는 겁니다. 자, 밴딩기 가져다가 L을 맞추고 0을 맞춘다 그랬죠? 자, L을 맞추고 0을 맞췄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크한 게 밴딩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자, 방향을 잡고 각도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각도를 좀 정확히 맞춰주고, 자,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밴딩 하겠습니다. 자, 90도 밴딩입니다. 자, 90도 밴딩 했고요. 쫙 밀어주면 열릴 거고요. 자, 이 상태면,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밴딩 한 다음에 각도도 좀 맞춰주시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고 70mm로 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내려간 부분에서 또 그 다음 거는 200mm가 되는 거예요. 200mm. 자, 200mm. 맞죠? 요렇게 가서 내려갔는데 꺾이는 부분마다 밴딩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쪽으로 꺾였으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200mm 체크하겠습니다.
200mm. 자, 여기 보면 이 파이프의 중간에서부터 200mm 체크를 했습니다. 자, 200mm를 체크를 했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체크를 해줄 거예요. 밴딩하는 쪽에다가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하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아, 나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할 거야. 실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마찬가지로 0점 맞춰서 방향을, 자, 체크한 부분이 밴딩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쭉 들어가서 더. 자, 0을 맞추고 L을 맞췄습니다. L을 맞춰서 밴딩하는 쪽은 밴딩이 안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덜 맞아서, 자, 됐습니다. 이 방향하고 같아야 되니까 수평을 잡아주고 밴딩을 합니다. 자, 밴딩 했습니다. 이렇게 밀어주고요. 밴딩을 하신 다음에 조금씩 수평을 좀 맞춰주세요. 각도도 좀 한번 맞춰주시고요. 자, 요렇게 가서 70 가서 200mm 내려가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신 곳에는 그 다음에 70mm가 될 거예요. 70mm 체크하겠습니다. 자, 70mm 동그랗게 해주셔야지 밴딩할 때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지금 40mm고요. 그리고 얘가 125mm고요. 얘가 70mm고요. 얘가 200mm고요. 이쪽으로 온 거는 70mm입니다. 그래서 밴딩을 하는데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체크. 내려간 쪽으로 체크합니다. 체크하고요. 자, 밴딩합니다. 쭉 펼쳐주고요. 밴딩이 펼쳐주고, 자, 영하고 L하고 맞춰서, 자, 밴딩을 하는데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밴딩을 합니다. 자, 수평 맞춰주시고요. 얘하고 수평 맞춰주고, 자, 90도 밴딩. 자, 밴딩 했습니다. 쭉 해서 밴딩이 됐으면 우리가 방향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가고, 얘가 40, 125, 70, 200에 70을 와서 내려간 게 몇이냐면 65입니다. 65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플러스 5mm를 해서 70mm를 할 거예요. 자, 70mm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커팅을 하겠습니다. 꽉 집으면 안 되고요. 살짝 걸쳐준 다음에 조금씩. 됐습니다. 두 번째 왼쪽 밴딩이 되는 부분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수평을 한번 잡아 주셔야 돼요. 수평을 잡아 주시고 안마 좀 눌러서 좀 맞춰 주시고요. 자,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40mm, 125mm, 70mm, 200mm, 70mm, 65mm 플러스 5mm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밴딩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밴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밴딩, 원 밴딩 하는 쪽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40mm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분기관을 꽂은 상태에서 40mm인 거예요. 분기관을 3구 분지관을 꽂은 상태에서 40mm가 되는 겁니다. 꽂은 상태에서 40mm. 자, 꽂은 상태에서 40mm예요. 90도 밴딩이죠. 90도 밴딩. 자, 0을 맞춰주고, L 맞춰주고 0을 맞출 거예요. 자, 됐습니다. L 맞았고 0 맞았고 밴딩합니다. 90도. 자, 밀어주면 되고요. 꽂은 상태에서 40mm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40mm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 길이가 원밴딩에서 이 부분이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요 치수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치수가 265예요. 이 파이프의 중간까지 보면 나중에 여기서부터 치수를 재는 겁니다. 이렇게 재는데 여기가 265mm가 되고요. 자, 올라오는 게 65mm고 R24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48mm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65 빼기 65 빼기 48을 하면 이 부분은 152mm가 됩니다. 이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치수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52mm 체크하겠습니다. 152mm. 자, 두 번째부터는 원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환으로 딱 띠를 둘러 주시고. 자, 요렇게 하면, 자, 우리가 요렇게 됐는데, 어떻게 밴딩,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밴딩하는 쪽으로 얘를 체크를 해줄 겁니다. 아, 이쪽을 밴딩할 거야. 자, 밴딩을 하면, 자, 잡고 밴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왼쪽에 걸리게끔 하셔야죠. 자, L 맞추고 0을 맞출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겠네요. 자, 조금 더. L 맞고 0이 맞았습니다. 딱 맞았는데, 자, 밴딩하는 쪽 이쪽이 되는 거예요. 체크한 쪽으로 밴딩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잘 맞춰서 수평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얘를 수평을 맞춰주고, 자, 밴딩을 할 겁니다. 자, 밴딩. 90도 밴딩을 할 거고요. 자, 여기 90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밀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90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가 40mm였고요. 여기가 152mm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거는 70mm입니다. 70mm. 70mm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동그랗게 체크를 해서 어느 쪽으로 오는 거죠? 요렇게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90도가 아니라 180도를 밴딩을 해줄 겁니다. 자, 밴딩하는 쪽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요렇게 밴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걸어주시고 L하고 0점을 맞춰주고, 자, L하고 0을 맞췄습니다. 맞춘 다음에 밴딩이 이렇게 될 거니까 요렇게 물어주는 걸 확인하시고요. 자, 180도면 여기가 90도고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게끔 되어 있고요. 180도까지 다 가실 필요는 없고요. 한 160, 170도 정도까지 가서 빼줄 겁니다. 빼기가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밀어서 빼주고요. 손으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하면은 이 치수가 48mm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48mm 정도가 나오죠. 살짝 벌려서 이렇게 48mm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70mm에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70mm를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70mm예요. 자, 70mm. 자, 요렇게 조금 더. 얘가 40mm, 155mm, 70mm, 70mm인데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쵸? 자,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에 쪽에다 체크를 해주시고, 자, 밴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해서 밴딩을 하시면 안 돼요. 시작점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고리를 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L하고 0을 맞춰주고요. 자, L하고 0을 맞춰주고요.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수평 잡아주시고, 수평 잡아주셔서 밴딩합니다. 자, 90도 밴딩이요. 90도 밴딩 합니다. 자, 90도 밴딩 됐고요. 밀어주면 조금 더 벌려줘서 요렇게. 자, 수평이 안 맞으면 좀 잡아주시면서, 자, 요렇게 됐죠? 얘가 40mm, 152mm, 70mm, 180도 밴딩을 해서 70mm 내려가는 게 또 몇이냐면 여기도 65mm인데 플러스 5mm를 해줄 겁니다. 플러스 5mm를 해서 70mm를 체크를 할 거예요. 자, 70mm를 체크를 하고 커팅을 할 겁니다. 살짝 닿은 상태에서 살짝 돌려주시고, 자, 또 조금씩 밴딩, 커팅을 할 거예요. 자, 커팅 됐습니다. 수평을 좀 맞춰주시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얘하고 치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왔으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 끝에서 맞추면은 전체 치수가 어떻게 되냐면 265mm가 될 거예요. (265) 플러스 5mm가 되는 거죠. 270mm가 돼야 되는데 재보니까, 자, 좀 제대로 맞추면, 자, 270mm 맞습니다. 각도가 안 맞으면 조금 눌러주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265mm가 아니라 플러스 5mm를 했으니까 270mm. 70mm보다 조금 크네요. 한 3mm 정도 큰데 얘는 눌러주면 돼요. 약간 눌러서 맞춰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270mm 정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70mm 맞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분지관이 있고요. 분지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완밴딩 쪽 밴딩이 마무리된 겁니다. 자, 요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작업할게. 자, 첫 번째 우리가 나팔관을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왼쪽 밴딩을 했고요. 자, 세 번째 원밴딩 쪽 밴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자, 주의할 점 한 번씩 더 확인할게요. 자, 여기서 나팔관을 만들 때는 2분의 1인치가 나팔관 쪽은 2mm에서 1.5mm 정도, 1.8mm, 2mm에서 1.8mm 정도 올라오면 되는데, 엽전의 두께가 2mm란 말이죠. 그래서 얘로 돼서 2mm, 얘하고 맞거나 얘보다 약간 적은 1.8mm 정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팔관 쪽은 그렇고요. 확관하는 쪽은 13mm를 올려줄 겁니다. 13mm를 체크해가지고 확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원밴딩 하는 쪽에서는 40mm인데 2분의 1인치를 꽂은 상태에서 40mm가 되는 거예요. 분지관이 있으면 분지관에 꽂은 상태에서 40mm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40mm, 여기는 125mm, 여기는 70mm 그렇게 되죠. 여기는 200mm, 70mm, 여기는 65mm인데 플러스 5mm에서 70mm로 갈 거고요. 자, 원밴딩 쪽은요, 꽂은 상태에서 40mm가 되고요. 40mm에서 내려오는 이 구간이 치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265, 전체 265에서 여기 65mm를 빼주고 여기가 R24니까 48mm. 그러면 여기 몇이 나오냐면 얘가 152mm가 나옵니다. 152mm에서 70mm에서 180도 밴딩을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65mm인데 플러스 5mm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밴딩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할 게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이 강관 25mm를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구멍을 뚫어주는 위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45mm가 되고요. 나머지 65mm가 됩니다. 45mm 작은 쪽이, 자, 보면은 여기 용접하는 부분이 내접이 되고요. 65mm 쪽은 외접이 되는 겁니다. 체크하겠습니다. 45mm. 45mm를 체크했고요. 자, 여기다가 45mm 작은 쪽이 내접이 됩니다. 그래서 내접, 그리고 큰 쪽 65mm 쪽은 외접이라고 체크를 하고 제가 드릴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구멍을 뚫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45mm 지점에다가 해가지고 구멍을 드릴 작업을 하고 왔는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 내접, 작은 엽전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26mm입니다. 그리고 큰 엽전을 외접에다 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밴딩하는 작업하고 2분의 1 작업, 밴딩하는 작업, 그리고 드릴 작업해서 여기까지 딱 마무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용접을 하는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용접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얘가 가스 용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빨간 선에 노즐에 들어온 거는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 가스고요. 파란 선으로 들어와 있는 이 밸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
자, 우리가 불을 붙일 때는 가연성 가스를 열어서 불을 붙여주고 산소를 열어서 살짝 끓음을 없애준 다음에 아세틸렌 열고 산소 열면서 우리가 조절을 할 겁니다. 자, 아세틸렌을 열어주면 전체적인 불꽃이 커질 거고요. 산소를 열어주면 속불꽃이 생깁니다. 조금 더 열어주면 작아지고요. 많이 열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철 용접할 때는 한 5mm 정도의 속불꽃을 가지고 용접을 하는데 용접하는 대상물하고 속불꽃하고 2에서 3m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용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틸렌을 살짝 열어주고 불을 붙이면 끓음이 나죠. 산소를 열어줍니다. 산소를 살짝 열어주면 끓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세틸렌을 열어주면 전체적인 불꽃이 커집니다. 커지죠. 그리고 산소를 열어주면 속불꽃이 생겨요. 자, 열어주면 자, 아세틸렌을 열어주면 불꽃이 좀 커지지요. 산소를 열어주면 속불꽃이 생기는데, 자, 철 용접할 때는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불꽃도 보셔야 되고요. 자, 황동 용접할 때 좀 줄이고, 자, 속불꽃이 한 20mm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용접을 할 겁니다. 황동 용접은요. 자, 은남 용접은요. 좀 더 줄일 겁니다. 아세틸렌 줄이고, 산소 줄이고, 아세틸렌 줄이고, 산소 줄이고. 자, 요 정도 살랑살랑 하는 정도에서 용접을 할 건데, 우리가 용접할 때는 속불꽃을 가지고 용접하는 거고요. 속불꽃하고 2mm에서 3m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완전히 끌 때는요, 산소를 잠그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을 잠그면 되겠죠. 자, 이제 철 용접하는 거 외접 용접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체크를 해서 45mm 지점에다가 체크를 했고요. 센터를 잡아서 구멍을 뚫고 내접, 외접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외접 먼저 용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접은 29mm 짜리예요. 29mm 짜리를 올려서 용접을 하겠습니다. 자, 불꽃 조절해서 철 용접봉의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아세틸렌 열어주고요. 아세틸렌 열고 불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열어줄 겁니다. 좀 세죠? 산소 열어주고, 아세틸렌 열어주고, 산소. 자, 이 정도에서 용접을 할 거고요. 자, 갖다 대는데, 용접할 때는 철 강관 쪽에다가 불을 대고 있어서 그게 녹아서 용융지가 형성되면 위로 살짝 밀어줄 겁니다. 자, 철 쪽에다가 용접이 되는 거예요. 강관 쪽에다가. 강관이 녹으면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수평 자세로 해서 파이프가 녹아서 쇳물이 만들어지면 가접을 할 거예요. 자, 속불꽃하고 거리가 2mm에서 3mm 정도 되고요. 자, 가접이 됐습니다. 가접이 된 상태에서, 자, 외접은 어떻게 하냐면 시계 방향으로 쇳물을 밀어줄 겁니다. 파이프의 2mm 밑에서 위쪽, 옆전의 끝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자, 쇳물을 만들어서 자세가 이렇게 돼요. 쇳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쇳물이 만들어지면 얘를 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줄 거예요. 자, 쇳물이 만들어지면, 자, 이렇게 뻥뻥 터질 때는 아세틸렌이 좀 약하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너무 가깝게 되면 뻥뻥 터지는 상황이 옵니다. 아세틸렌 조금 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합니다. 자, 샘물이 만들어지면 2mm 떨어뜨려서 자, 요렇게 밀어줄 거예요. 자, 샘물이 만들어진 샘물을 밀어주는 겁니다. 가스는 압력이기 때문에 용융지가 만들어진 것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스입니다. 자, 또 샘물을 만들어서 밀어줄 거예요, 위쪽으로. 용접이 다 됐고요. 외접은 이렇게 용접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렇게 용접이 됐는데, 용접하신 다음에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한 2번 정도 더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번 더 돌린 다음에 내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붙일 거예요. 아세틸렌 열어서 불 붙이고 산소 조금 열어준 다음에 조절할 겁니다. 아세틸렌 열고요. 불을 붙이고요. 산소 열어주고요. 자. 자, 요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냥 제살로 한 번 더 용접을 할 거예요. 자, 샘물을 만들어 주고요. 파이프 2mm부터 위쪽으로 용접을 하는데 리딩은 4mm 정도 할 겁니다. 자, 기다리셔야 돼요. 샘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 만들어졌죠? 자, 좀 약하면 아세틸렌 열고 산소도 열고 조금 더 세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실제로 시험 보러 가시면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돌려서 정확하게 용접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용접이 잘 됐습니다. 자, 내접하겠습니다. 내접. 내접은 철 용접봉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보면은 엽전이 있으면은 파이프에 딱 붙인 상태에서 붙어 있는 지점에서 가접을 하셔야 되고요. 자, 파이프에 가접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가접하시면 안 됩니다. 오작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끝에 쪽에다 가접을 해서 이 엽전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지점을 가접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용접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그 철용접 외접할 때 만들었던 그 불꽃을 그 코 크기는 5mm 정도 될 거고요.
세기는 조금 세다라는 느낌, 그 느낌을 찾으셔야 됩니다. 산소 열어주시면 끓음 없어지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엽전을 가져갈 때는 거의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자, 가정이 됐습니다. 가정이 됐고요. 또 여기도 가장 가깝게 최대한 붙여서 얘도 거의 세우다시피 해서 파이프 쪽에 먼저 대서 가접을 할 겁니다. 파이프를 녹여서 녹용지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가접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접이 됐고요. 용접봉을 녹여서 다시 가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가접을 한 다음에 이제 용접을 시작할게요.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접을 할 때는 이 불꽃이 거의 센 물을 만들어준 다음에 센 물의 용접봉을 밀면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불꽃이 용접봉을 대면 안 됩니다. 센 물을 만들어서 그 센 물이 용접봉을 쫓아가면서 녹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접 먼저 하겠습니다. 용접 센 물 한번 확인할게요. 센 물을 만들어졌네요. 자, 엽전하고 파이프 사이에다 댈 거고요. 불꽃 조금만 올릴게요. 자, 센 물을 만들어서 센 물의 용접봉을 밀어주면서 용접을 하는데 엽전의 2mm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각도. 용접봉의 각도는 20도 정도 될 거고요. 얘는 80도 정도 세워서 갑니다. 센 물이 용접봉을 밀어주면서 쫓아갑니다.
자, 용접이 끝났고요. 자, 끝난 다음에 한 2바퀴 정도 제살로 용접을 해줄 겁니다. 자, 샘을 만들어 주고요. 비드를 좀 다듬어 주는 겁니다. 안에서 밖으로 밀어주는 거고요. 샘을 만들어서 밀어줍니다. 일정하게. 자, 속불꽃하고 용접하는 속불꽃에 2mm 정도 떨어지게끔. 자, 한번 볼게요. 자, 용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전에 2mm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주면은 4접. 잘 나왔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동 용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황동 용접봉이고요. 얘는 끝까지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2분의 1이 진 끝까지 집어넣어서 치수를 재는 거니까 이거 얼만큼 집어넣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끝까지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황동 용접을 하려면 강관을 충분히 예열을 해주고 붕사를 뿌려줄 겁니다. 여기 보면 붕사예요. 하얀 가루. 붕사를 뿌려주면 용접성이 향상된다는 말이죠. 용접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꼭 붕사를 칠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불꽃 조절 먼저 할게요. 황동 용접할 때 불꽃이요. 자, 20mm 정도 할 거고요. 거의 세우다시피 파이프 주변을 예열을 할 겁니다. 뻘겋게 될 때까지. 자, 안 보이죠? 예열이 덜 된 거예요. 자, 속불꽃하고 2mm 정도 떨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용접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속불꽃에서 2mm, 3m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용접합니다. 자, 많이 빨개졌죠? 붕사 조금만 발라줄 거예요. 붕사 좀 발라주고, 자, 얘는 겉불꽃으로 불을 좀 대요. 그러면은 붕사가 잘 눕습니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은, 보세요. 붕사 발랐는데 안 묻어요. 그래서 좀 뻘겋게까지는 아니래도 불을 좀 닿은 다음에 잘 붙잖아요.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시 예열을 하는데 예열은 강관 쪽을 중심으로 예열을 합니다. 철 쪽에 대고서 하시는 거예요. 강관 쪽에만 예열을 합니다. 빨갛게 될 때까지.
빨개졌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황동이 잘 녹으려면 예열이 확실하게 되면 되는데 강관 쪽에 뻘겋게 달걀을 살짝만 갖다 대면 금방 빨개져요, 동관은. 자, 얘도 붕사를 한번 바르겠습니다. 붕사 바르는데 열을 좀 줘서, 자, 조금 더 예열합니다. 그 다음에 용접할 때는 불꽃을 황동 용접봉 속에다 대는 거예요. 자, 뻘개졌고요. 동관 쪽에. 자, 뻘개졌죠? 딱 대고 용접봉 쪽을 댑니다. 용접봉을 대면 조금 더 예열합니다. 다시. 예열이 안 되면 제대로 녹지 않기 때문에 예열을 제대로 한 다음에 용접을 하셔야 돼요. 자, 예열이 되면 용접봉을 갖다 대고 용접봉을 녹일 겁니다. 용접봉이 녹으면서 퍼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됐고요. 또 반대쪽에 붕사를 또 발라주고요. 뻘겋게 되면 예열합니다. 예열됐죠? 용접봉 갖다 대고 용접봉을 녹여주는 거예요. 황동 용접할 때는. 끝에 조금 남았습니다. 또 여기는 마찬가지 예열합니다. 이미 예열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을 대면 금방 되죠. 자, 용접 다 됐습니다. 자, 용접이 됐는데 한번 시야기를 해줄게요. 자, 딱 대고 있으면 엣지가 만들어져서 살살 밀어줍니다. 황동 용접 끝났습니다. 물에 적신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황동 용접입니다. 황동 용접. 자, 양호하게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평도 맞추시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외접을 용접을 했고요, 내접을 용접을 했고요, 황동 용접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원밴딩 이제 T 모양을 만들었고요, 내접이고요, 외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접이고 외접인데 요 A를, 요쪽이 A가 되다 보니까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상태가 돼서 여기가 45mm, 여기가 65mm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체크를 하는데, 여기 보면 45mm 체크해서 하나 집어넣고요. 자, 45mm부터 140mm까지 체크해서 구멍을 뚫을 거고요. 그 다음에 30mm까지 해서 커팅을 할 겁니다. 자, 여기는 45mm고요, 여기는 140mm고요, 여기는 30mm에서 커팅을 하고 찝어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접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오작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5mm 체크를 하겠습니다. 45mm.
여기가 45mm고요. 그 다음에 140mm입니다. 자, 여기가 140mm고요. 그 다음에 30mm.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를 한 번 더 잘랐기 때문에 조금 모자른데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45mm, 140mm, 3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45mm, 140mm, 30mm요. 자,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줄 작업을 할 때는 툴 세트를 이용할 건데 2분의 1인치에다 집어넣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중간 정도에다가 잡아줄 거고요. 자,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얘를 툴 세트를 이렇게 수평을 좀 잡아서 얘가 수평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45mm 됐고요. 여기서 140mm가 됐고 이렇게 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툴 세트를 잡아준 다음에요. 조금 더 집어넣을게요. 얘가 수평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줄 작업을 합니다. 줄 작업은 밀 때 깎이는 거거든요. 밀 때 깎이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밀 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밀 때. 자, 밀 때 양쪽으로 좀, 자, 조금 밀 때 힘을 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되면 좀 구멍을 좀 뚫어 줄 거예요. 이렇게. 얘를 너무 크게 뚫으면 우리가 작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크게 뚫으면 용접할 때 헐렁헐렁해서 잡아주질 못하니까 조금 좀 신경 써서 너무 크지 않게. 자, 들어갔죠? 딱 들어갑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요쪽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줄을 너무 세게 밀면 얘가 이렇게 휘어져요. 너무 힘들어가지 않게끔. 오, 휘었다. 나중에 또 수평 한번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넣어볼까요? 어우, 안 들어가네요. 자,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헐렁하지 않을 정도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요거 말고 요런 거 스페어가 남아 있거든요. 얘를 꽂은 상태에서 찝어주는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얘를 찝어줘야 되는데 수평 맞춰서 이렇게 찝으면 안 됩니다. 오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mm 정도 10mm 정도 체크해 가지고 찝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평 좀 맞춰서
꽂은 상태에서 찝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용접을 할 건데 잘 찝어 줘야 되니까. 자, 꽉 눌러 줬습니다. 요렇게 하면 됐지요. 자,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자, 좀 휘었지요? 휘었으니까 좀 잡아줄 겁니다. 이것도 조금만 잡히니까. 자, 요렇게 됐고요. 자, 원밴딩에서 얘는 지금 투밴딩 거고, 자, 원밴딩 걸 가져오면, 자, 꽂아 볼게요. 다 들어갔고요. 얘도 아이고야. 너무 힘을 주면은 찌그러집니다. 자, 요렇게 돼서 분지관을 꽂으면 되죠. 자, 꽂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은납 용접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은납 용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납 용접의 순서는 맨 처음에 분지관의 확관한 부분을 먼저 용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꽂아서 은납 용접 밑에 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끝에 부분 용접 있죠? 요 끝에 부분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분지관, 여기 들어가면 분지관을 마지막에 용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은납 용접은요, 불을 좀 약하게 하고 불을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약하게 할 겁니다, 제가. 요 정도에서 할게요. 요 정도에서 좀 센 것 같은데, 이것도. 자, 저는 세게 해도 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렵단 말이죠. 한 30mm 정도에서. 자, 우리 용접은 속불꽃처럼 속불꽃에서 한 2mm, 3mm 떨어뜨려서 예열합니다. 얘는 동하고 동이기 때문에 붕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접봉만 갖다 대면 돼요. 기다리면 예열이 될 거에 빨갛게 밝아지는 걸 확인할 겁니다. 좀 기다려야죠. 자, 빨개졌죠? 예열이 됐습니다. 밑에 쪽이 덜 돼서. 자, 용접봉 갖다 대면, 자, 얘는 붙였다 띄었다 하는 겁니다. 불꽃이 세면 좀 줄일 거예요. 지금 좀 세니까. 얘는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은납은 금방 냉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불을 대고 있으면 용접봉이 다 녹아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용접을 합니다. 용접이 다 됐습니다. 애매한 데 좀 찾아보셔야 돼요. 용접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용접이 다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 이쪽이 조금 찝찝하다. 조금 더 할게요. 아니면 제살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됐고요. 자, 한번 식혀볼게요. 용접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용접된 부분이거든요. 예,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 이제 그 분기관 확관한 데를 용접한 다음에 여기를 용접을 할 겁니다. 은납 용접인데 이제 2분의 1하고 8분의 3이 겹쳐지는 부분을 용접을 할 겁니다. (30mm) 정도 할 거고요. 자, 예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속불꽃에서 2mm, 3mm 정도 되고 있을 거예요. 금방 예열됩니다, 얘는. 은납은 그 구리 쪽은 조금만 열을 받으면 빵꾸 날 수도 있습니다. 구멍이 나거나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약한 불로 오래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예열은 다 됐고요. 용접봉을 갖다 대면서 띌 겁니다. 불꽃을. 자, 이렇게 띌 거예요. 자, 앞에 쪽은 용접이 된 거예요. 자, 앞에 쪽 용접이 됐고,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예열을 하고 뻘겋게 달궈지면 자, 뻘개졌죠? 띄어요. 띄어요. 은납 용접은 띄는 게 문제입니다. 띄는 게 잘 띄워주는 게 중요해요. 조금만 용접이 되면, 자, 앞에 쪽 용접이 다 됐습니다. 보면 앞에 쪽이 용접이 됐고요. 보여드리려고 제가 시킨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두툼하게 용접이 잘 됐습니다. 뒤쪽도 용접을 합니다. 뒤쪽도 용접을 할게요. 자, 이 정도 불꽃해서 하겠습니다. 자, 예열합니다. 예열. 냉각까지 시켰기 때문에. 자, 속불꽃하고 2에서 3mm 정도 떨어뜨려서 기다립니다. 앞에서 용접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쇳물이 형성돼서 녹기 시작하면은 그때 되면 돼요.
얘도 붙였다 띄었답니다. 이렇게 바로 뛸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요. 예열합니다. 샘물이 녹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갖다 대셔도 돼요. 자, 붙였다 띄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요. 모세관 연결한 부분하고 또 이쪽도 찝어준 부분 있죠? 찝어준 부분하고 두 군데를 용접을 할 겁니다. 조금 세네요. 얘도 붙였다 띄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은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모세관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뻘개지면 용접봉을 녹일 겁니다. 자, 됐습니다. 확인할까요? 모세관 쪽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센 물 주겠습니다. 자, 용접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하겠습니다. 얘도 찝어준 부분 용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자, 30mm 정도 맞추고요. 충분히 예열한 다음에 용접봉을 대고 불을 붙였다 띄었다 할 거예요. 속불 곳에서 2mm, 3mm 정도 하고 예열되는 거 확인하고요. 자, 예열된 것 같죠? 자. 한번 시야기를 좀 해주시고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 하나 남아있죠? 분지관. 3구 분지관. 자, 됐고요. 이제 분지관 용접을 할 건데,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용접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용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예열합니다. 예열. 빨개졌죠? 띄워줍니다, 불꽃을. 자, 여기까지 했고요. 또 뒤쪽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열을 충분히 한 다음에 불꽃 띄웠다 붙였다 해줄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불을 조금 빼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됐고요. 위에서 보면은 분지관 들어가는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죠. 줄여서 이제 붙였다 띄웠다 할 거예요. 막혔네요, 불이. 자, 용접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식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작품이 자, 여기까지 다 작업을 했는데 그냥 갖다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볼트를 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얘를 꽉 조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서 수압을 본단 말이에요. 프레아 접속에 대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 그리고 얘는 살짝 걸쳐서 요렇게 갖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얘를 한번 조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업은 다 끝났는데, 자, 용접 작업은 끝났습니다. 용접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분지관하고 확관한 걸 용접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8분의 3 인치 들어간 걸 용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찝어준 부분을 용접을 하지요. 여기 찝어준 걸 용접해준 다음에 다 용접이 끝나면 3구 분지관 들어가는 쪽이요. 용접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요. 프레아를 조여줘야 됩니다. 프레아 볼트를 꽉 조여줘야 되는데, 얘는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조여주셔야 돼요. 그냥 손으로만 조이면 안 되고요. 이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자, 이렇게 하면, 자, 가져오신 다음에 수평도 좀 잡고요. 수평도 좀 잡은 다음에 살짝 걸쳐서 딱 요렇게 갖다 놓으면 완성입니다. 아마 수압 테스트는 따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밴딩 마무리한 겁니다. 수압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밴딩입니다. 원밴딩에 얘는 모세관이 막히면 마이너스 5점, 막히지 않으면 그냥 점수를 주는 겁니다. 알곤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할 거고요. 자, 지금 보면 가스가 나오고 있고요. 자, 얘는 물에 집어넣어서 모세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꽉 조였고요. 아, 모세관이 뚫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는 거. 자, 모세관 막히지 않았으니까 점수는 괜찮고요. 자, 이제 작품 수압 테스트 하도록 원밴딩입니다. 원밴딩. 프레아를 좀 접속 좀 하고요. 여기서 꽉 조일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용접한 부분입니다. 내접, 외접, 황동용접, 은남용접, 찝어준 부분, 그리고 여기 3구 분지관 확관한 쪽 프레아 접속한 데까지 수압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요 밑에 내접, 외접, 황동, 은남 용접한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오, 너무 세다. 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요. 자, 분지관 한번 보겠습니다. 분지관 이상 없고요. 얘 세는 거는 이쪽은 그냥 살짝 손으로만 했기 때문에 세는 거고, 여기는 안 셉니다. 얘하고 얘는. 자, 세지 않죠? 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점수는 전체적으로 세지 않으면 일단은 50점에서 최소한 35점 주지 않을까, 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예, 원밴딩이었습니다. 실기 준비하실 때는 저희 학원에 한번 연락 주시고 한번 오시면, 이페스 코리아 통해서 연습하러 오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